1939년 혹한의 겨울, 소련군이 핀란드를 침공하며 겨울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몰아치는 전선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총성 한 번 그리고 조용히 쓰러지는 병사들, 흔적도 남기지 않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소련군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백색 사신. 오늘은 단 한 명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 전설의 저격수 시몬 헤이의 실화를 이야기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쟁의 한복판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 얼어붙은 호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흩날리는 눈보라. 그곳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이기기보다 자연이 인간을 시험하는 일이 더 흔했습니다. 그런 땅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고 드라마 같은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가장 조용한 자를 가장 큰 목소리로 기억합니다. 그 남자 시몬 헤이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05년 핀란드 루트아르비. 누구나 서로를 알고 지내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은 시몬을 그저 성실한 농가의 막내 아들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었고 말수가 없었지만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을 줄 아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사냥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새하얀 설원 위에서 움직이는 작은 표적을 단 한 번의 총성으로 마치곤 했습니다. 사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의 일상이었고 자연은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은 주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나뭇결의 떨림, 동물의 움직임, 총구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그런 것들을 그는 설명 없이 느낌으로 이해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과 내쉬는 순간 중 어느 때 방아쇠를 당겨야 총구가 흔들리지 않는지, 몸의 무게중심이 눈 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모든 것이 그의 몸과 감각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타고난 사수라 불렀지만 시몬은 언제나 자신을 그냥 사냥꾼일 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순간은 1939년 11월 30일 새벽이었습니다. 소련이 핀란드 국경을 넘으며 전면 침공을 선언했고 겨울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의 병력은 100만 명에 가까웠고 탱크는 2000대가 넘었습니다. 반면 핀란드는 병력도 장비도 부족했고 군대라기보다는 민병대에 가까운 남자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핀란드가 오래 버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의 땅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총을 들었습니다. 시몬 헤이에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발생하자마자 자신의 농장을 뒤로하고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는 군 경력이 거의 없었지만 상관들은 즉시 그의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시몬은 정식 저격수로 배치되었고 그는 한겨울 카렐리아 전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일반 저격수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스코프가 달린 저격수 총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스코프는 혹한 속에서 김이 서려 시야를 흐릴 수 있었고 태양이 반사되면 위치가 들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코프는 머리를 더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격수에게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된 철제 조준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기술보다 감각을 믿었고 장비보다 자신을 더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눈 속에 엎드린 뒤 자신의 몸을 완전히 눈으로 덮어 위장했습니다. 심지어 총구 주변에서도 눈이 날리지 않도록, 입김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눈 앞에 작은 얼음벽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저 사냥하듯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의 은폐 기술은 전쟁 전선에서 전설로 불렸습니다. 소련군이 보기엔 그는 눈과 하나가 되어버렸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누워있는 곳은 그저 자연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소련군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첫날 7명, 둘째 날 12명,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문제는 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리면 누군가 쓰러지고 방향조차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저격 상황이라 생각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사람 하나가 아니라 눈 속에 숨어있는 차가운 사신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몬 헤이의 하루 저격수는 평균 20명에 달했습니다. 어떤 날은 30명 이상 쓰러뜨린 날도 있었습니다. 핀란드군의 공식 기록에는 259명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500명을 넘었을 것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불과 100일 동안 이룬 성과였습니다. 단 한 사람이 하나의 분대도 아닌 한 개인이 소련군 전체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그를 가리켜 두려움 섞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색 사신 하얀 설원에서 나타나 소리 없이 병사를 쓰러뜨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 그는 실체가 아닌 공포였고 소련군의 심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장교들은 전방 이동을 꺼렸고 병사들은 장갑차 뒤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저격수 한 명 때문에 군단이 움직이지 못한다. 이것이 당시 소련 장교들의 보고 기록이었습니다. 소련군은 시몬을 잡기 위해 별도의 저격수 부대를 조직해 그를 추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시몬에게 먼저 발견되어 쓰러졌습니다. 소련의 저격수들은 자신이 사냥꾼이라 생각했지만 시몬에게는 그들 역시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때로는 그를 잡기 위해 박격포 사격이 퍼부어졌고 넓은 지역을 훑는 대규모 수색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날 더 많은 소련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마치 백색 사신이 여기 있다며 조용히 응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몬은 이런 전과에 대해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전우들은 그를 말없는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전투 후에도 그는 말없이 총을 정비했고 사격 자세를 반복 연습하는 조용한 병사였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명예가 아니라 단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소련 병사들을 쓰러뜨린 기분이 어떻습니까? 시몬은 고개를 숙이고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까지 그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1940년 3월 6일 소련의 대규모 공세 동안 그는 적의 한 발에 얼굴을 관통당했습니다. 턱이 산산조각나 얼굴 절반이 날아가는 중상이었습니다. 전우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다만 다시는 전장에 설 수 없었습니다. 부상 이후 그는 수술을 여러 번 거쳤고 수년 동안 회복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그로부터 6일 뒤 끝났습니다. 핀란드는 영토 일부를 내주었지만 국가 자체는 지켜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핀란드가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시몬 헤이에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실질적인 시간과 공간을 벌어준 덕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저격은 소련군의 진격을 늦추고 전투 계획을 변경하게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핀란드군이 후퇴하고 재정비할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쟁 후 시몬은 조용히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사냥을 즐겼고 조용한 농부로서 살아갔습니다. 국가에서 훈장을 수여해도 그는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 단지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했을 뿐이라 말했습니다. 그의 검소함은 전쟁 전과 같았고 그의 삶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이미 하나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 시몬 헤이에는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크지 않았지만 핀란드 국민들은 모두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세상은 그를 절대로 조용히 잊지 않았습니다. 혹한의 설원 위에서 나라를 지킨 백색의 수호자. 단 한 사람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나이. 백색 사신 시몬 헤이에. 그는 가장 소란스러운 전쟁 속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역사를 바꾼 저격수였습니다.